한국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해. 태국은 더 이상 한국어 배우지 않아. 요즘 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을 지독하게도 싫어하던 태국인들의 영향으로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의 대학교까지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에 들어섰어요. 가을이었고 바깥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죠. 이불 속에 파묻혀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싶은 그런 날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와야 했어요. 과제, 시험,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겪는 온갖 일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죠. 저는 줄리아라고 해요. 전공은 아시아 문화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른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통해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받거든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분위기였죠. 보통은 교수님이 오기 전에 학생들이 떠들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노트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서로 불안한 시선도 교환했는데 마치 저만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죠. 교실 앞쪽에는 밀러 교수님이 서 계셨어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밀러 교수님은 말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한번 말할 때는 꼭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힘이 있죠. 백발의 머리와 안경은 그분을 지혜롭고 단호해 보이게 만들었지만 차가운 분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교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표면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화와 역사의 깊은 연결을 탐구하라고 늘 격려해 주셨거든요. 자리에 앉으면서 태국에서 온 누다를 발견했어요. 누다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보통 활기차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녀와는 달리 오늘은 무척 조용했어요. 누다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여러 수업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기에 익숙한 얼굴이었죠. 평소엔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오늘은 책상 위를 바라보며 잔뜩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강의실 벽에 걸린 시계가 정각을 알렸고 밀러 교수님이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그러자 교실 안의 작은 속삭임들도 순식간에 멈췄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차분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오늘은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의자에 바짝 앉아 교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은 K-팝, 드라마, 화장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한국과 태국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교수님은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수년 동안 한국과 태국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했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했습니다. 또 수백만 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매년 태국을 방문했죠. 그런데 최근 이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고 저는 누다가 자리에 앉아 어깨를 움츠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죠. 최근 들어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한국 관광객들도 감소하고 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존중과 정체성 그리고 오해의 문제입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저처럼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태국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는 걸까? 한국 기업들이 잘 되던 태국에서 왜 떠나는 걸까? 밀러 교수님은 벤 코리아라는 운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운동은 몇몇 태국인들이 한국 기업의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태국 문화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은 점점 커졌고 반한 감정이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지도자들도 한국이 자국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며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문화교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긍정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면에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죠. 누다를 다시 보니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눈은 슬퍼 보였고 이 문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누다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게 지금 적절한 때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교수님은 태국 총리가 최근 한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보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었고 태국에서 잘 되던 많은 한국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모든 나라가 문제를 겪지만 언어나 TV, 프로그램 같은 단순한 것들이 정치와 경제와 얽힐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벤 코리아 운동의 영향을 논의했어요. 교수님은 이 운동이 단순히 기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셨어요. 태국의 학교들이 한국어 수업을 폐지하면서 한국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품었던 학생들도 계획을 다시 생각해야 했죠. 일부 태국 사람들은 이 변화가 자국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안도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논의한 문제들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양쪽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짐을 챙기면서 누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여전히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죠. 모든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 끼인 기분일까요? 여전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변해버린 걸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냥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녀도 저를 보긴 했지만 미소를 돌려주진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요. 강의실을 나서며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꿈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일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헤드라인과 정치적 연설 뒤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 상처와 희망이 섞인 그들의 이야기가요. 저는 더 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지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요.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가을바람이 제 얼굴을 찰랑이며 스쳤어요.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들 밑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죠. 이건 단순히 태국과 한국 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 정체성, 그리고 존중을 둘러싼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누다의 침묵 속에서 그 무게가 느껴졌고 수연이 자신의 문화를 지킬 때 보인 강렬한 태도에서도 그 무언가가 보였어요. 그 순간 이 이야기가 교실에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태국과 한국 간의 갈등 주제는 머리 위 먹구름처럼 맴돌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선 수업 사이사이 잡담처럼 퍼져나갔죠. 방콕에서 한국 투자금이 줄고 있대. 누군가 도서관에서 속삭였어요. 태국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브랜드 계약을 취소한대. 또 다른 친구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마치 그 갈등이 대화의 틈과 침묵 속에 숨어 있는 듯 했죠.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때 문화와 경제로 이렇게나 가까웠던 두 나라가 왜 갑자기 멀어지게 됐을까요? 밀러 교수님이 암시했듯 이건 단순한 돈이나 관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기숙사 침대에 웅크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리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불편한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 청년들 한류에서 돌아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적대감을 느끼고 철수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었죠. 태국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이 취소된 걸 한탄하는 게시글도 보였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야 태국이 자국의 자부심을 되찾고 있다고 기뻐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춰 서게 만드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태국 기자와의 영상 인터뷰였죠. 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태국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시장이거나 타국 문화를 소비하는 국가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누다가 느꼈던 좌절감이 그 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저는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외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캠퍼스 한가운데 커다란 참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누다가 보였어요. 어깨를 움츠린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다가가도 되는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외로운 표정이 마음에 걸려 결국 발길을 옮겼어요. 누다.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줄리아. 안녕. 앉아도 될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머리 위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 일어나는 일에 대해 좀 읽어봤어.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누다는 힘없이 웃었어요. 맞아, 복잡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침묵했어요. 괜히 아는 척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죠. 잠시 후 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무역 갈등이나 문화 오해 같은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거야. 저는 태국 기자의 말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행을 쫓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네. 맞아. 누다는 놀란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해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한국 문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한국 드라마 좋아해. 우리 언니도 한때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 근데 요즘은 모든 게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아. 우리가 언제나 2등으로 남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기분이라.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누다는 화나고 답답한 감정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슬픔까지 안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였죠. 항상 이렇게 느껴졌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근데 총리님이 연설한 뒤로 뭔가 달라졌어. 갑자기 모든 게 변한 것처럼 느껴졌어.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우리 문화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건 역시 쉽지 않더라.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떠다녔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원하는 걸 공부하고 문화와 나라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것들이요. 하지만 누다에겐 그게 단순하지 않았죠. 몇 주가 지나면서 누다와 수연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가라앉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둘이 직접 싸우진 않았지만 교실에서는 묘한 기류가 흘렀죠. 수연은 문화에 대한 감사함을 자주 강조했고 누다는 은근히 착취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저는 둘 사이에 끼어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수연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가 태국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누다도 틀리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소외되는 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알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우리만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다 담아낼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밀러 교수님이 뜻밖의 과제를 내주셨어요. 여러분은 실패한 문화교류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교수님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지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은 주제를 정하느라 웅성거렸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답이 나왔죠. 태국과 한국을 주제로 삼기로요. 하지만 저는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작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때 존재했던 연결과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뒤지며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공감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달라졌을 기회를 놓친 이야기였죠. 노트에 메모를 적으며 누다와 수연이 겪은 긴장감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자부심이나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해라는 건 단순한 사실이나 논쟁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었죠.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가 자신을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우리가 외치고 귀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다음번 수업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같은 강의실, 같은 사람들인데도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죠.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지난 수업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고
오늘 수업도 절대 쉽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누다는 창가 쪽 자기 자리에서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어깨는 축 늘어진 채 지난번보다 더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언가에 갇힌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속상한 걸까? 화가 난 걸까? 아니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에 지친 걸까요? 누다의 그런 모습에 제가 너무 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그녀의 이야기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내 펼치고는 필기 내용을 복습하는 척했어요. 주위에서 학생들이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었지만 말소리들이 모두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누구도 이 불편한 분위기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교실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무거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중에서 뚜렷하게 느껴질 만큼 강했어요. 교실 앞쪽에서는 밀러 교수님이 조용히 서 계셨어요. 한참 동안 학생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셨죠. 잠시 누다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셨다가 다시 시선을 돌리셨어요. 교수님은 교실의 이 팽팽한 긴장감에 놀라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한국과 태국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문화적 변화가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어 말을 곱씹을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의자에 더 바짝 앉으며 배 속에 작은 긴장감이 뭉치는 걸 느꼈어요. 오늘 수업은 지난번보다 더 깊게 사람들 마음을 건드릴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슬쩍 누다를 다시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 같았어요. 펜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턱은 꽉 다문 상태였죠. 누다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할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누다는 아마도 많은 태국 친구들처럼 한국 문화와 함께 자랐겠죠. K-팝을 들었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서울을 여행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멀고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좋아했던 것들이 더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자기 나라가 남들에게 오해받는 걸 지켜보는 건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해봤어요. 음악과 TV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과 그 문화의 뿌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아마도 누다에게 가장 힘든 건 정치적인 갈등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타국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무력감이 아닐까 싶었어요. 교수님은 수업을 이어가며 태국 내 한국어 교육의 감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한국어 수업이 줄어드는 건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워 미래를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수업 취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진 거고 꿈이 시작되기도 전에 꺾여버린 겁니다. 그 말씀에 누다는 더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이 이야기가 그녀에게 얼마나 아픈 주제인지 느껴졌어요. 누다는 아마도 그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은 친구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필요한 수업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예산 부족으로 교사들이 떠나게 된 친구들 말이에요. 어쩌면 누다 자신도 한국에서 공부할 꿈을 꿨다가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 저에게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언어를 배우는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졸업 요건을 채우는 수업일 뿐이었죠. 하지만 누다 같은 사람들에게 언어는 생명줄이자 더 큰 세계와 연결되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그것은 그들의 일부를 잃는 것과 다름없을 거예요. 교수님은 정치가 개인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나라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 영향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도 스며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했던 우정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기회들이 사라지며 사람들은 미래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어요. 우정, 기회, 꿈 같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누다 같은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의 정치적 결정이 몇 년에 걸쳐 열심히 준비한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감했어요. 수업이 끝날 즈음 교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어요. 몇몇 학생들이 누다를 힐끔 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녀와 자신의 삶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죠.
저도 가방을 챙기며 누다에게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얄팍하거나 가식적으로 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제가 누다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책을 챙겨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세상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어요. 교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가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바닥에는 젖은 낙엽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늘 수업에서 들은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배운 걸 잊고 제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다 같은 사람들이 겪는 일을 정말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공감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말이에요. 바람에 낙엽들이 인도로 흩날리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 여정은 단순히 한국과 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서로 다른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죠. 몇 주가 바쁘게 지나갔어요. 과제에 쫓기고 강의를 듣고 비 내리는 날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죠. 누다와 수연 사이의 긴장감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진실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수업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태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밤이 되면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음악, 음식,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이어진 두 나라가 왜 이렇게 갈등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정해버린 규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애쓰는 누다 같은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쌀쌀한 오후 도서관으로 돌아간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모은 기사와 인터뷰에서 적어둔 메모를 들여다봤어요. 존중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적혀 있었죠. 작은 단어지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존중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선언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가 느껴야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진짜여야 했어요. 며칠 뒤 캠퍼스 호숫가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누다가 보였어요. 무릎을 가슴에 모아 안고 두꺼운 스웨터를 입은 채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가만히 흩날리고 있었죠. 그녀의 주변은 고요했지만 마치 생각들이 호수 위를 떠다니는 듯 멀리 있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 저를 그녀 곁으로 이끌었어요. 조용히 벤치 반대편에 앉았어요. 말없이 나란히 앉아 호수에 이는 물결을 지켜봤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늘 누군가의 이야기 속 조연인 것처럼요. 그녀의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 무겁게 퍼졌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정과 존중에 대한 문제였죠.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주변의 작은 순간들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의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문화에서는 가벼운 농담이나 몸짓이, 다른 문화에서는 상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레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교내에서 열린 한국 문화 행사 앞을 지나쳤어요. 떡볶이 부스도 있고 학생들이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이 가득한 포토월도 보였어요. 행사장은 활기차고 즐거웠지만 누다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분명 좋아했죠.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만 사랑하는 건 쉬웠어요. 음악, 음식, 패션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그보다 깊었죠.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고 그 문화 속 사람들을 물건처럼 소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보아야 했어요. 그 주말 밀러 교수님은 또 다른 과제를 내주셨어요. 이번엔 문화교류에 대해 반성문을 써보세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것을 담아주세요.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의 빈 페이지를 바라봤어요. 제가 배운 건 뭐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이해라는 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을 알고 역사만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듣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었죠. 누다가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슬픔이 떠올랐어요. 또 한편으로는 수연이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누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났어요. 결국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어요. 자부심, 좌절감, 그리고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까지요. 모든 문화는 소비되는 것이 아닌 축하받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은 단순히 인정받는 것이 아닌 존중받기를 원했죠. 천천히 타자를 쳤어요. 문화 교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적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여행자가 아닌 동등한 이야기꾼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제를 마쳤을 때 조용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모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해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과 의지가 필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이 필요했어요. 다음날 저는 호숫가 벤치에서 누다를 다시 만났어요. 제가 쓴 과제의 인쇄본을 그녀에게 건넸죠. 누다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네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고 처음 몇 줄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놀란 듯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이제 알겠네,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큰일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때로는 작은 행동들이 들어주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세상은 복잡하고 오해와 말하지 않은 긴장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도 가득하죠. 누다와 나란히 앉아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두 사람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더 큰 희망도 있을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갈등이 있던 자리에서 존중이 자랄 수도 있겠죠. 이 길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됐어요. 이건 단순히 태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국경을 넘어, 차이를 넘어, 편견을 넘어 진정한 연결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같아도 함께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